네, 여기는 수덕사입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나오네. 여기 수덕사 선수암이라고 하네요. 너무 늦어서 태양의 고도가 떨어져서 좀 역광이 들어오네요. 여기는 우리 수덕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수덕사면 수는 물수자고요. 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덕어 할 때 덕덕자. 그럼 물의 덕? 물의 덕사절? 뭐지? 이 절이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가 좀 여성 스님들이 있는 절로 유명해요. 여기가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 아마 이게 내려올란가 모르겠네, 이쪽에서는. 중원에서 보통 이게 정권이 바뀌거나 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게 왕자들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왕족들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저기 조정 간에도 이렇게 완력 싸움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밀리게 되겠죠. 권력으로부터. 그러면 보통 중원에서 이게 밀리게 되면 바다를 건너서 도망을 와요. 그러면 이게 한반도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계획적으로 넘어가면 자기가 가려고 탔던 목적지로 가는데, 계획이 없이 갑자기 도망을 나오다면, 헐레벌떡 도망 나오다면 어디로 오냐면, 이게 서해 바다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강의했는데 동해 바다보다 서해 바다가 굉장히 높아요. 서해 바다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서해 바다 중에서 더 낮은 그 수면 지역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안반도에 있는 옥녀봉인가? 황금사인가 뭔가? 하여튼 거기가 그쪽으로 태안만이구나. 태안만 쪽으로 들어오는 그쪽 일대가 제일 낮아요. 그럼 헐레벌떡 더 묻으면 거기가 수면이 낮다 보니까 이게 뗏목 같은 걸 이게 타고 오거나 이렇게 좀 노를 젓지 못하고 돛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헐레벌떡 도망오잖아요. 그럼 난파 좀 비슷하게 되게 해서 들어오면 대부분 태안만 쪽으로 들어와요. 이게 서산 태안만 쪽으로. 그러면 저희가 태안만 안쪽에 보면 옥녀봉인가? 옥녀봉이라고도 하고 황금산이라고도 하는데, 옥녀봉 그쪽으로 대부분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그 당시에 거긴 사람이 거의 안 사는데, 그 근처에 이제 어떤 부부가 보통 이게 살거든. 그 대를 이으면서 그 일을 계속 해요. 그러면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다 그쪽 집으로 오게 됐어요. 불빛을 육지기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불빛을 보고 가면 그 집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 집에서 보통 이게 중원에서 헐레벌떡 도망온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럼 어디로 오냐? 그쪽에서 다 이 수덕사 여기를 소개를 시켜줘요. 근데 보통 이게 도망을 왔기 때문에 이제 좀 이게 신분을 많이 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수덕사에서 그들 도망온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신분 세탁을 해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이 최고 험한 산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금강까지 들어가서 금강 따라 들어가서 섬진강 따라 내려가서 지리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리산으로 피신을 많이 시켜줘요. 왜냐면 보통 추적군들이 중원에서 오게 되면 샅샅이 뒤지게 되거든요. 예전 저기 고려사선 거의 없구나. 그 신라 통일신라 때도 옛날 당나라 이렇게 보면 저기 도망 나온 노비들을 찾아내라고 신라 조정을 닥달을 하는 그런 그 사서 내용이 있어요. 당나라에서 노비 몇 명이 도망갔는데 얘네들 잡아와라. 신라 이제 왕실에다가 이제 이걸 닥달을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사서에 이게 기록이 될 정도면 우리가 그냥 일반 노비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는 잘 알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무슨 역성혁명을 하거나 대역죄를 지면 대부분 그 주도자들은 대부분 죽게 되고 그 가족들은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죠. 예. 사서에 나올 정도면 보통 이게 당나라에서도 이제 황족이 있어요. 황족끼리도 이제 완력 싸움을 하거든요. 그럼 황족들이 뒤에서 완력 싸움을 하다 밀리게 되면 옛날 우리나라 같은 뭐 구족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삼족을 멸해 구족을 멸한다 했잖아요. 그럼 구족을 멸할 때 다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다 만들어 버려요. 노비로. 그럼 노비가 되면 어떻게 해가지고 도망 나와요. 예, 신분이 굉장히 높은 출신의 노비들이죠, 결론은. 그럼 보통 여기서 다 이게 이쪽으로 이게 막상 헐레벌떡 도망가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도망가면 자기 목적지로 가는데 헐레벌떡 도망가면 태안만 쪽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기가 바다의 높이가 제일 낮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여기에 수덕사로 들어와서 신분 세탁을 하고 이제 스님인 척 하면서 이제 신분 세탁을 아니면 이제 낮은 신분이나 노비 신분인 것처럼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금강 따라서 지리산까지 들어가요. 그럼 지리산을 들어가면 거의 당나라나 이런 중원에 있는 왕조 국가들이 추적군을 못 보내요. 예전에 뭐 춘추전국 시대에 그게 최고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당나라 때까지 많이 들어왔고 당나라 때 특히 많이 들어왔어요. 당나라 때 그 조정이나 황씨 쪽에서 이게 난 같은 게 좀 이게 역성혁명 비슷하게 좀 그런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후로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자기가 좀 한가닥한 양반들은 여기에 대한 전생을 뒤지다 보면 이 수덕사로 들어온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럼 나중에 여기서는 조건 없이 도와줘요. 보통 그런 대역죄를 감추다가 걸리면 나중에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걸린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천신 니들이 알았어. 뭐 천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대륙이나 인도 아니면 멀리는 지중해 문화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그렇게 이제 상단 이제 황족이나 이런 밀려난 황족이나 이런 사람들 상단을 이게 생활을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작업을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모든 세상에 있던 왕족, 황족, 귀족, 뭐 영웅, 장군들급 그리고 또 이런 무당이나 신관, 제사장급들을 갖다 다 이쪽으로 그 씨를 다 끌어다 모여요. 그러면 이 씨를 끌어다 모이면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서 모든 그 유전자들이 다 모여요, 이게 한반도로. 하다못해 그 시다르타나 예수님, 모하메드의 그 유전자까지도 다 끌어다 모아요, 이쪽으로. 그럼 헐레벌떡 도망온 애들은 다 이쪽으로 들어와요.
태안만 쪽으로 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여기가 옛날 이 근처가 저거였나? 이 근처가 예전에 이제 이게 그 헐레벌떡 도망온 사람들 숨겨준 암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제 큰 데다 저기 이게 잘 눈에 띄는 데에다 이렇게 숨겨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약간 좀 외진 데에다가 암자가 있거든요. 어느 절이든지 큰 절들은 그 외진 데 이런 암자에다가 지금 현재 여기가 그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있는데 여기 암자 같은 데다가 조그마한 이런 이게 집 같은 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숨겨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저기 추격군들이 이제 저기 이게 뒤지지 않고 이제 하면 보통 주원에서 이렇게 도망오면 추격군들이 뭐 이게 추노호라고 하나? 추노 비슷하게 추노군 틀리죠. 아니 추격군 같은 경우에는 역적들을 갖다가 몰살해야 하기 때문에 추격군들이 보통 와요. 그럼 추격군들이 나중에 이게 찾다가 이게 저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그때 이제 저기 신분을 세탁을 해요. 이제 여기 이쪽 이제 저기 한반도 조선 사람인 것처럼 이제 보이게 이제 옷도 갈아입히고 이제 얼굴도 약간 변장시키고 이제 저기 머리가 이제 저기 이게 틀리잖아요. 우리 쪽 이게 저기 상투도 올리고 댕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쪽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요. 뭐 이게 스님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럼 보통 여기서는 저쪽 한강 쪽으로는 너무 멀어서 못 들어가고 여기가 가까운 데가 여기가 금강, 옛날엔 대동강이거든요. 금강 따라 이렇게 물줄기를 가다 보면 이게 무슨 산이지 그게 한백산인가 뭔가 이게 하여튼 이게 먼 산 따라 이게 팔공산인가? 팔공산 맞나? 하여튼 거기 산을 그쪽으로 이렇게 능선을 넘어가지고 내려가면 저기 지리산이 바로 이제 보여요. 그리고 쭉 섬진 갔다 내려가면 이게 북쪽 지리산 뒤쪽은 사람이 거기는 못 살고요. 너무 움지고 어둡고 물이 차가워서 그럼 조금 내려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동 아시죠? 보통 하동 쪽으로 쏙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약간 둘레둘레 이렇게 들어가는 큰 분지 지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추격분들이 쫓아오질 못해요. 거기는 옛날에 저기 신라 관군도 못 들어간 지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보통 한 세대는 거기서 무조건 살고 이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자식이나 아니면 손자 때 이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니면 자기 나라로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눌러 살던가 이제 저기 사람이 사는 평지지역이나 이제 이런 도성 같은데 큰 데 있잖아요. 경주나 뭐 이런 한양 같은 데서 눌러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한 재밌는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옛날에 병자호란을 겪고 우리는 명나라 편을 들잖아요. 근데 명나라 황족들이 싸그리 이제 저기 명나라 황족들이 어디로 도망오냐? 다 조선으로 도망오라요. 청나라 세우고 이제 명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그럼 명나라 황족이 일로 왔냐? 일로 오진 않고 저기 경복궁 그쪽인가 후원인가 하여튼 그쪽으로 이제 숨어 들어갔는데 나중에 잘 알다시피 우리가 명나라를 이게 아버지의 국가 어떻게 보면 이게 주군의 국가라 이렇게 모셨잖아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실질적으로 나라를 외군한테 뺏기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그때 명나라 황실 사람들이 이게 아마 사서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명나라 황실 사람들이 예전에 임금 조정 대신들하고 이제 이게 뒤에서 몰래 이제 이제 밀약이라고 하죠. 밀모임이라고 하죠. 이제 밀모임을 해가지고 이제 명나라 황실이니까 황실 사람들을 갖다가 깍듯이 대하죠. 우리 조선에서 예전에 임진왜란한테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주군의 나라였으니까 비록 나라는 청나라한테 이게 나라를 뺏겨서 멸망을 했지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명나라 황족 사람들이 조선의 조정 대신들과
그 당시에 조선의 임금을 압박을 해요. 어떻게 압박하냐? 명나라를 다시 되찾을 거니 지금 당장 조선의 군대를 다 소집하라고. 쉽게 말해 청나라하고 전쟁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방어전이 아니고 대륙으로 공격을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조정에서 그 나라 이제 조선 임금이 누구였지? 하여튼 조선 임금하고 조정 대신들이 말려요. 좋게 하고. 근데 좀 얘네들이 좀 이렇게 뭐라 하냐, 좋게 말하니까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났다 해나. 좀 자기 현실을 얘네들이 파악을 못해. 청나라가 세워지고 자기네들은 지금 청나라 애들이 지금 알아. 그리고 조선에다가 계속 보내. 그 역적들을 다 추포해서 데려오라고. 그럼 없다고 자기 조정자 임금이나 대신들은 당연히 보호를 해줘. 명나라 이 황족들을. 그리고 명나라 조정 대신도 겁나게 많이 왔어 이쪽으로. 왜 도망갈 데가 조선밖에 없었어요. 명나라가. 왜 조선하고 명나라하고는 이게 친한 관계였고 이게 주군으로서의 깍듯이 같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게 왔는데 그때 이제 이게 명나라 이제 황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겠다고 명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조선의 왕하고 이제 대신들을 압박을 하는데 나중에 청에서도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병자호란을 겪었잖아. 근데 임진왜란 때 그 감사함은 있지만 이러다가 병자호란이고 뭐고 이거 나라가 이거 청나라 이거 엎어버릴 것 같아. 근데 이게 명나라 얘네들 황실이나 조정 애들이 좀 조용해. 어디 좀 이렇게 잠깐 지리산이나 이게 태백산 같은데 이게 좀 삼석 깊숙한데 이렇게 숨어 지내서 지리산에 숨어 지내서 그 당시 지리산이 제일 험한 산에서 지리산에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었을 정도였으니까. 그 지리산에 들어가면 도인들이 이제 거기서 다 이제 보호를 해줘요. 이제 불도인들도 있고 선도인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 양반들은 황족들이 나라를 찾겠다고 명나라 황청에서 저걸 해요. 그 어떻게 됐냐? 이제 슬픈 얘기지만 이제 우리나라 조선 임금과 조정 대신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는 나라가 청나라한테 도륙당할 게 이제 뻔하게 보이니까 명나라 그 황실 사람들 있잖아요. 주도 세력들이라고 했죠. 다는 안 죽이고 주도 세력 몇 명을 갖다가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목을 잘라서 청나라로 보내요. 주도 세력. 그 황실 쉽게 말하면 태자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명나라 옛날 황실 태자급 왕자들 몇 명 목을 베가지고 청나라로 보내요. 이제 이거를 보면 청나라에서는 여기 오마이 땡큐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막고 이제 이게 참 그렇죠. 국가 간의 어떤 임진왜란 도와줬는데 명나라 황실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명나라 황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은망덕한 행위인데 만약에 명나라의 그 의리를 지키면 황실의 의리를 지키면 조선이 도륙이 나게 생겼어. 이제 이거를 보고 어떻게 되냐? 그럼 나머지 그 명나라 이제 태자급 몇 마리 목을 잘라가지고 보내니까 이제 소스라치죠. 이제 명나라 조정 대신들하고 이제 그 황실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우리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제 조정 대신들이 이제 대놓고 회기해. 안 그러면 니들 목 잘라가지고 보낸다. 이제 그래. 그러니까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지리산 하동 쪽으로 보내요. 그 당시 지리산 하동이 사람이 거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이제 거기 도 닦는 사람들 살면서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이게 봐줄 테니까 거기서 한 보통 이게 3대까지는 가야 돼요. 3대가 넘어가야 조용해져. 청나라에서 이제 조용해져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 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증손자 때까지 가야 증손자 때 이제 이게 얘네들은 이제 그런 거 알아도 이제 그런 걸 이제 명분을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적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분 입장에서 의리를 졌다고 봐야죠.
옛날에 임진왜란 때 명이 도와줘서 나라를 되찾았는데 지금 청 때문에 만주족 때문에 명이 지금 망해가지고 나라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황족들의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청나라에다가 저기 보내버렸어요. 이거는 그 어느 누구의 사서에도 저기 기록이 안 됩니다. 왜? 껄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명나라 환족들이 어떻게 하냐요? 제가 알기로는 명나라 환족들이 쥐 죽은 듯이 살고 그 계보가 우리나라 어딘가에서는 아마 조용히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보통 이런 왕족들이 멸망하잖아요. 계보를 나중에 이거를 못 밝혀요. 왜냐하면 그 현재 있는 왕조들한테 타겟을 받게 돼 있어요. 보통 그걸 갖다 알리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게 중원이나 여러 이게 망해가지고 온 왕족 종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 왕족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하와이에 있는 거로 마지막으로 들었던 건 하와이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옛날에 조선 왕족의 그 정손들 이렇게 정통이 계속 들어가 하와이에 있는 걸 알고 고려는 아예 뿌리를 뽑혀버렸어요. 그냥 이성계가 옛날에 저기 정도전 후 이성계가 후한을 확실히 없애야 된다 가지고 그 완전히 다 뒤져가지고 그때 명나라로 도망가 명나라까지 쫓아가지고 다 저기 샅샅이 다 죽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보가 안 내려가요. 고려대 알기로는. 그 전 왕조가 신라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신라는 제 친구가 그쪽 김주원이가 저 정선으로 그 계보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고 그 백제 쪽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백제 쪽은 아마 일본 쪽으로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일본에서 그게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어느 집안에서 보통 그걸 갖다가 다 그 가보 비슷하게 그걸 갖다가 이거를 몰래 그거를 전수를 해요. 그리고 그 일본이나 이제 새로운 저기 왕조나 뭐가 날아오면 나중에 얘들한테 타겟이 가기 때문에 안 바뀌고 아마 내려갈 거예요. 보통 왕조가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런 왕조들이 많아요. 풍양조씨요? 옛날 조조 후손 풍양조씨 그쪽이 종손이 저기 옛날에 삼국지 위초 골대 위들. 이거 싫어할 사람도 있겠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에 보면 멸망한 왕조 그 종손들이 비밀리에 많이 이게 내려와요. 근데 그거 절대로 안 밝혀요. 뒤지니까 죽으니까 그거 밝히면 잘못하면 그거 밝혀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냥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해. 예전에 한번 다큐멘터리 나왔는데 금나라가 있잖아요. 청나라가 원래 금나라 이걸 다시 저가잖아요. 후금이 청나라 나잖아요. 그럼 후금의 청나라의 청나라의 그쪽 왕족 종손은 옛날 마지막 황제 영화가 그 양반이 그 종손이 마지막 거기서 끊겨버렸고 후금인가 이 양반도 중국에서가 있는데 이게 계보가 옛날 내려온 걸 다큐멘터리 한번 봤거든요. 이 양반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은 금나라가 금이 쇠금자를 써요. 금자하고 쇠금자가 똑같아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양반들이 그걸 자기네 그 계보를 나오더라고. 이제 역대 금나라 황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금나라가 멸망한 후 그 종손 계보까지 딱 현대까지 나온 게 이렇게 있더라고. 그걸 옛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양반들이 금나라가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금이 이게 뭐냐면 원래 김씨의 나라 이게 신라가 김씨의 나라잖아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걔네들의 일단 왕실 쪽 이렇게 내려오는 말 중에 훈요 10조 비슷하게 징기스칸 훈요 10조 비슷하게 내려온 게 뭐냐면 신라를 잊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대요. 이게 옛날 금나라가 신라의 멸망한 마해태자의 후손이다는 말도 있고 아마 멸망한
그 통일 신라의 그 황손들이 따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계보가 내려가고 정소는 아닌 것 같아 하여튼 그걸 세웠다고 이렇게 그 스스로 그 금나라 그 후손 그 계보 쉽게 말하면 정손이라고죠. 정손 스스로 그 얘기를 옛날에 했던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 봐요. 그리고 한문으로 이렇게 그 자기네들 그 이름이 김뭐뭐뭐 김으로 내려가요. 성이 금나라 황족들 성이 금이에요. 금뭐뭐 근데 금하고 김이 똑같아요. 산자가. 그래서 금시의 나라, 김씨의 나라, 근데 금시의 나라, 금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자체가 황족이 금나라가 금이에요. 김. 그 옛날 계보들 보니까 다 쇠금자로가 다 황족들 이름이 다 쇠금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김 아무개 김 모시기 김 뭐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멸망한 후도 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내가 놀랬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다큐멘터리를 보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패망하거나 이게 왕조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고 다 여기 현재 이 자리로 해서 여기가 은신처예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자리가 이 자리에 오고 저 자리 이제 건물이 많이 지금은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좋아졌는데 여기서 은신을 많이 해요. 도망 온 사람들이. 자, 오늘은 수덕사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물의 덕. 물이 뭐냐면 서해 바다를 통해서 들어온 그리고 덕, 이 산 이름이 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다 기증을 많이 해요. 그 자기 현생 때만 해도 그 기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전생에 이 수덕사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그걸 알아요. 그러면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도나 아니면 뭐 카톨릭 쪽에서도 이렇게 수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자기가 전생에 여기서 죽을 고비를 죽을 뻔한 걸 갖다가 여기서 수덕사에서 스님들이 이제 구해줘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은혜를 입어 가지고 그 안전하게 피신을 한 그 황족들이나 아니면 귀족들